수도 베를린에 위치한 B은행. 이 은행에서는 VIP 고객들의 귀중품과 고액 수표 등을 개인 금고에 철저히 보관하고 있는데요. 2개 이상의 비밀번호와 지문인식 등을 이용한 최첨단 생체 바이오 시스템까지, 그리고 직원 중에서도 VIP 담당 직원들만 출입이 가능할 정도로 특급 보안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1월 누군가 귀중품 보관실에 100개가 넘는 개인 금고들을 모두 털어서 약 1,000만 유로, 우리 돈 약 128억 원 상당의 귀중품을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저게 다 틀려요? 정말 최고로 철통 보안했을 텐데. 그렇죠. 네. 그런데 한두 개도 아니고. 한두 개도 아니고 100개가. 어. 경찰들을 더욱 놀라게 한 건 경보음도 울리지 않은 데다가 CCTV 어디에도 범인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 범인은 말 그대로 귀신같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땅굴입니다. 아, 땅굴이라고요? 혹시 너니? 어떻게 맞췄지? 아니 CCTV 안 잡혔다며. 그럼 어디로 오겠어? 땅으로 오지. 땅굴 정답입니다. 정답! 기사의 기운을 확 빼네. 자, 범인이 이렇게 감쪽 같은 범행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전문가 뺨치는 솜씨로 만든 터널입니다. 짧은 시간에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바로 터널. 땅 속에 터널을 판 겁니다. 저렇게? 오랜 시간 동안 야금야금 팠나 보다. 범인은 인근 지하 주차장에서 은행 금고를 연결하는 30m 길이의 터널을 매우 정교하게 팠는데 얼마나 철저했던지 이 터널 붕괴에 대비해 1,000개 이상의 나무 지지대까지 설치했다고 왜 합니다. 저는 내부 공사까지 해놨네. 붕괴되면 압사당하니까. 그렇죠. 조사 결과 범인은 이 터널을 파기 위해 가짜 네덜란드인 신분증을 이용해서요. 은행 인근 지하 주차장을 임대했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자신의 흔적이 남아있을까 봐 사건 당일 터널에 불을 지르는 철두철미함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은행 철도라고 보도되며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실제가 됐네요. 영화 같은 일이. 근데 어떻게 됐나요? 범인은 좀 잡았나요? 자, 그런데 다행히도 경찰은 터널과 연결된 지하 주차장에서 수상한 한 남자를 봤다는 목격자의 증언을 확보.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의 몽타주를 제작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범인을 잡지 못한 상태라고 합니다. 2003년 8월 28일 오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모 은행 15분 안에 25만 달러를 가방에 담으시오. 이어서 남자는 자신의 티셔츠를 들어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목에는 폭탄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자살 폭탄 강도입니까? 그렇게 추측할 수 있죠. 봐야 될 텐데. 네. 긴급 출동한 경찰들이 곧바로 그를 포위했는데요. 이후에 경찰은 폭발물 처리반을 불렀지만요. 남자는 결국 그 자리에서 처참히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정말 영화 소우에서나 나올 법한 너무 잔인한데요. 너무 잔인한 이 수법인데요. 조사에서 밝혀진 남자의 정체는 평범한 피자 배달원 브라이언 웰스였습니다. 그의 차량에서 발견된 의문의 문서, 창구 직원에게 요구 조건이 적힌 쪽지를 건넬 것, 돈이 담긴 가방을 들고 다음 지시문을 찾을 것, 이런 범행 지시사항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웰스는 자신의 말대로 인질이었던 걸로 추정됐지만 그러나 그는 이미 사망한 상태. 그렇게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한 달 뒤 빌 로드스타인이라는 남성이 자신의 집 냉동고에 시체가 있다고 신고한 건데요. 그리고 자신의 전 여자친구였던 메조리 암스트롱이 자신의 동거남이었던 제임스 로든을 살해했다고 증언. 그런데 2005년 4월 메조리 암스트롱에게서 뜻밖의 증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2년 전에 발생한 은행 강도 사건의 진범이 자신을 신고한 빌 로드스타인이며 폭탄으로 죽은 피자 배달원 웰스는 인질이 아니라 공범이었다고 밝힌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녀가 지목한 주도자 빌 로드스타인은 암스트롱이 증언하기 10달 전 림프암으로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결국에는 진상을 알 수 없게 된 거네요. 그렇죠. 그 여자의 말만 그냥 믿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번엔 마약 판매상인 케네스 반스의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사건이 암스트롱의 계획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게다가 그를 인질 역할로 설득해 범행에 참여시켰다고. 허. 범인이 잡힌 뒤에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들. 과연 피자 배달원 웰스는 공범이었을까요? 그리고 이런 짓을 꾸민 진짜 주동자는 누구일까요? 2010년 8월 17일 콜롬비아 남서부의 마을 푸에르토 아시스를 발칵 뒤집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일 이내 동네를 떠나지 않을 때에는 살해하겠다. 자, 이렇게 얼굴책에 업로드된 한 글 때문이었는데요. 이 경고글과 함께 올라온 건 69명이나 되는 10대들의 이름. 에이? 처음에는 다들 누군가의 장난이 아닐까 하고 학부모, 학교, 경찰들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SNS에 인터넷 살생부가 올라오기 이틀 전인 15일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의문의 총에 맞아 숨진 두 청소년의 이름이 리스트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 이 사실을 뒤늦게 발견한 경찰들은 20일 특별대책회의를 하는 등 비상이 걸렸고요.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콜롬비아 당국에서도 인터넷 전문가를 포함한 특수팀을 꾸려 마을로 파견, 그리고 사건에 관련된 거라면 모든 제보를 받겠다며 330만 원 상당의 보상금까지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총력전이 무색하게도 암살 리스트에 있던 19세 청년이 피살, 어머. 이어서 16세 소년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자 도시 전체가 패닉 상태에 빠진 거죠. 와, 진짜 무서울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일부 학부모들은 혹여 자신들이 타깃이 될까 자녀들을 도시 밖으로 피신시키기까지 했는데요. 뭐 사실 어떤 위험이 있을지 아, 모르니까 두렵죠. 당연하죠. 네. 동네를 장악하고 있던 로스 라스트로조스라는 갱 조직과 콜롬비아 무장혁명군 소행으로 범인을 추측하기도 했지만 그 어떤 정황도 단서도 없어 연결고리를 찾는 데는 실패. 단서가 너무 없어서 답답해요. 이게 뭐라도 하나 있으면은 그죠? 추측을 할 텐데. 그러니까 말이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가장 경관이 아름답다는 산타모니카 산맥에 위치한 말리부 크릭 주립공원. 그중에서도 광활한 자연과 함께하는 공원 내 캠핑장은 가족들과 연인들의 핫플레이스인데요. 그런데 이 말리부 크릭 주립공원에 또 다른 이름이 있었으니 바로 죽음의 총성이 울리는 곳. 아니 왜 그런 이름이 붙었죠? 소리가 막 들리나? 이 핏빛이 드리운 사연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말리부 크릭 주립공원의 남쪽 산책로 해먹에서 자고 있던 제임스 로저 씨. 큰 소리가 나고 갑자기 팔이 뜨거워졌어요. 샷건에서 발사된 산탄에 팔을 맞는 사건이 발생. 아이고. 곧바로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발견할 수 없었다는데요. 그리고 2017년 1월에는 공원 내 캠핑카 안에서 잠을 자던 멜리스 씨는 오전 5시쯤 총성을 들었는데 그의 캠핑카에 선명한 총탄 자국이 발견. 누가 숨어서 자꾸 난사하고 있네 보니까. 그런데 결국 2018년 6월 22일에는 사망 사건까지 발생했는데 어바인에 거주하는 35살 트리스탄 비우데 씨는요. 2살, 4살짜리 두 딸과 함께 공원 내 칼라바사스 캠핑장에 머물렀는데 두 딸은 무사했지만 아빠 트리스탄은 싸늘한 시체로 발견. 아유 웬일이야. 경찰 조사 결과 밤사이 누군가 텐트 안에 들어가서 총을 쏜 뒤 달아난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아니 너무 잔인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누군가 노리고 지금 죽인 거잖아요. 텐트 안에 들어가서 샀대잖아요. 뭔 일이래? 당시 불과 50m쯤 떨어진 곳에서 새벽 4시쯤 4발의 총성을 들으니만 있을 뿐 결국 이 살인사건은 이후 캠핑장에 울린 총성이라는 기사를 통해 미 전역에 공포심이 번졌고요. 이 사건 직후 주립공원 측은 캠핑장을 당분간 폐쇄한다고 발표. 이후 범인을 잡기 위해서요. 미국에서도 큰 경찰 조직인 LA 카운티 셰리프국에서 증거를 샅샅이 수색했으나 안타깝게도 뚜렷한 단서는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제가 지금 3건만 얘기했는데 사실 3년간 접수된 총격 신고만 모두 1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휴, 참. 아니 그러니까 의아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닌 게 대상도 특정이 안 됐어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총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원 캠핑장에 대체 어디서 총성 계속 들리는데 총을 쏜 거는 본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게 지금 너무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 캠핑족들이 어디 좀 없는지 모든 게 빠삭한 그런 사람이겠죠. 대체 범인은 왜 무고한 사람들을 위협하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걸까요? 대체 그는
어디에서 사람들을 겨냥하고 있는 걸까요? 미국의 소설가 토마스 해리스의 범죄 스릴러 한니발 시리즈 다들 잘 아시죠? 그런데 이 소설 속 사이코 의사 한니발 렉터의 모델이 되었다고 알려지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장기 미제 사건이 있습니다. 자, 1968년부터 1985년까지 무려 17년 동안 이탈리아 전역을 공포에 떨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일명 피렌체 괴물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1968년 8월 21일 늦은 밤 자동차 안에서 불륜을 저지르던 한 커플. 그런데 갑자기 탕 소리와 함께 남자와 여자는 22구경 베레땡 권총에 맞아 살해되고 맙니다. 자, 그런데 이 끔찍한 살인 사건에는 생존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자동차 뒷좌석에 잠들어 있던 죽은 여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아이만 살아남자 경찰은 곧바로 죽은 여자의 남편인 스테파노 메를 체포를 합니다. 그 이유는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된 남편이 불륜 상대 남과 부인을 잔인하게 죽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결국 스테파노 멜은 교도소에 가게 됩니다. 참고로 당시 증거가 불충분했지만 심증만으로 교도소에 간 케이스라고 말이 또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과학수사가 아니네요. 네. 그런데 그렇게 1차 사건의 용의자의 남편이 교도소에 갇힌 지 6년 뒤에 1974년 9월 14일 피렌체 근교에서 이번엔 10대 연인 한 쌍이 자동차 안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는데요. 이 사건 또한 1968년에 일어났던 사건과 마찬가지로 둘 다 22구경 베레땡 권총에 맞았고요. 자, 이렇게 어린 연인의 잔혹한 죽음이 있은 뒤에도 1981년에 2건, 1982년, 83년, 84년에 각각 한 건씩 85년 9월 프랑스인 부부가 살해당하는 마지막 사건이 발생했을 때까지 범인을 잡지 못하고 맙니다. 결국 17년간 총 8건의 살인 사건으로 무려 16명이 살해당한 이 사건이 미제로 남자 이탈리아 사람들은 익명의 범인을 피렌체 괴물이라 부르며 공포에 떨었는데요. 자, 그런데 첫 사건이 발생한 지 약 24년 뒤인 1992년 경찰 앞으로 익명의 편지가 하나 도착합니다. 바로 70세의 피에트로 파치아니라는 남자가 피렌체 괴물이라는 내용의 편지였는데요. 앞서 소개했던 살인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저지른 적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를 이유로 경찰은 1993년 1월 피에트로 파치아니를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를 했고요. 결국 교도소에 또 수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증거 불충분으로 2년 뒤 열린 2심에서 다시 이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게 되는데요. 자, 경찰은 무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시 항소를 했지만 이 항소 재판을 기다리던 노인이 1998년도에 그만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게 되면서 결국 피렌체 괴물 사건은 뚜렷한 범인이 밝혀지지 못한 채 2017년 현재까지 미궁에 빠져서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아직 확실한 범인을 못 잡은 거예요. 그렇죠. Has anybody seen a little boy with short curly hair? 아동이 실종되면 라디오나 TV, 교통안내 전광판, SMS 문자 메시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실시간으로 실종 상황을 경고해주는 시스템을 엠버 경고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안타까운 사건으로 인해 엠버 경고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96년 1월 13일 오후 미국 텍사스주 북부에 있는 알링턴에 사는 9살 소녀 엠버 해그만, 5살 남동생 리키 해그만. 이 꼬마 남매는 집 근처에서 자전거를 타며 놀고 있었습니다. 몇 분 뒤 남동생 리키는 누나와 다른 방향으로 자전거를 몰기 시작했고 이렇게 남동생과 떨어진 이 누나에게 엄청난 비극이 닥치고 맙니다. 갑자기 한 트럭이 나타나 누나 엠버를 강제로 납치해 사라져버린 거죠. 그 사이에요. 그런데 불행 중 다행히도 엠버가 납치되는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78세 한 주민은 납치당하는 엠버의 비명 소리를 듣게 됐고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첫 번째 목격자가 본 범인의 차량과 비슷한 트럭을 현지 경찰과 FBI까지 참여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결국 범인의 차량을 찾는 데는 실패하고 맙니다. 이후 이 엠버의 유괴 사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유괴된 엠버를 찾는 데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요. 결국 사건 발생 4일 뒤 개를 산책시키던 한 주민에 의해 9살 소녀 엠버의 시신이 알링턴의 한 배수로에서 발견되고 맙니다. 이후 알링턴 경찰과 FBI는 범인을 찾기 위해 특별 조사단을 구성했어요. 수많은 단서를 추적했지만 결국 엠버를 죽인 살인자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수사는 더 이어지지 못했지만 소녀 엠버의 안타까운 죽음은 미국의 사회 시스템에 큰 변화를 줬습니다. 엠버의 부모는 연방의회의 증인으로 출석해 전국의 성범죄자 등록법 제정을 촉구하면서요. 결국 1996년 10월 엠버 해거먼 아동보호법이 제정됩니다. 이후 약 2달 뒤부터 텍사스주의 라디오 방송국과 공무원들은
이 엠버 경고를 시작했고요. 엠버 경고가 생긴 이래 2015년까지 약 790명 이상의 실종 및 납치 아동들이 무사히 부모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제가 먼저 준비한 국내 사건 기사는요. 사건 발생 이후 무려 16년 만에 올해 1월 11일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자, 먼저 사건은 2001년 2월 4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날 전남 나주시 드들강변에서 17살 고등학생 A양이 나신 상태로 숨진 채 발견이 됐고요. 당시 그녀의 상태로 보아 성폭행을 당한 뒤 목이 졸려 살해된 것으로 추측이 되었습니다. 현장을 용의주도하게 정리한 범인 때문에 이 사건을 해결한 단서는 오직 단 하나, 피해자 몸속에 있는 범인의 DNA뿐이었는데요. 사건 발생 후 이 단서를 바탕으로 용의자를 찾아 나섰지만 쉽사리 용의자는 잡히지 않은 채 속절없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자, 그러다 2010년 용의자의 DNA를 동의 없이 채취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면서 드디어 2012년도에 용의자의 DNA와 일치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하지만 B 씨는 합의로 성관계를 했을 뿐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마터면 영구 미해결 사건으로 남을 뻔했었는데요. 다행히도 2015년 태완이법이 시행되면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됐고요. 자, 무엇보다 B 씨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요. 한 법의학자가 핵심적인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기 때문인데요. 제가 중요한 기여를 한 법의학자 교수님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드들강 이 사건은 어떻게 해서 이제 함께 하게 되신 건가요? 일단 서류를 보자. 그래갖고 이제 서류를 다 받았어요. 네. 그런데 뭐라고 써 있느냐면 질 깊은 데서 나온 건 정액 플러스 혈액이 나오는데 듬성 이렇게 혈액이 묻어 있다. 사람이 움직이면 그게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섞인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게 진짜 섞이느냐 이거지. 예. 그래서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9억에 가면 예. 그 위생팩 이 정도 되는 거예요. 먼저 안쪽에다가 쫙 정액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예. 그렇게 하고 혈액을 붙여놨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채취를 하셨나요? 혈액은 내 거고 예. 우리 아들 거 정액 받고 30분 후에 보니까 안 섞여. 야 이거 안 물론 섞이네. 동의하에 사진 찍어야 정액을 돼. 받아줬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 사진 때 저게 지금 위에 카메라 놓고 사진 찍을 게 될 수 있는 거거든. 예. 요걸 가고 저쪽으로 딱 봤더니 그 움직임 벌써 이만큼 섞여요. 아, 퍼져 나갔네요, 저. 예. 그래서 저기서 이대로 놓고 6시간 반을 놔뒀어요. 그랬더니 요 정도밖에 안 섞여요. 아. 그 경계부에서만 약간 섞이더라고. 이미 물에 들어왔을 땐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돼 있는 그런 상황. 법원에서 결과가 지금 현재 이제 어떻게 난 상태인가요? 무기징역 나왔죠. 그 판결문 읽어보면 자기는 안 죽였다 그랬지만 성경우 씨하루 죽였다면은 누가 죽였겠느냐? 진례에 정액 있는 사람이 죽였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 움직일 겨를도 없이 묻힐 수도 있던 사건이 이 실험을 통해서 이게 또 범행이 밝혀지게 된 건데요. 어쨌든 진실 밝혀나가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고 그거를 아주 제일 잘 만들어졌을 때 그때 기쁨을 느껴야 되겠지.